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달봉이 아빠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더웠고 여러분들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그리고 오늘 주가 역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막판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물론 상승했다가 떨어졌다, 별 신경은 안 쓰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신경을 안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를 해놓은 돈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신경이 안 쓰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1개월 2개월도 아니고 5년 10년 15년 20년 장기 투자를 위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고, 그래야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주가의 등락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할 때 제목이 삼성전자 주가 앞으로 3년 대박 또는 그저 그런, 이런 제목의 썸네일을 시작했는데, 오늘 제가 진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타 여러 채널에서도 삼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저는 솔직히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쏟아내고, 또 부정적인 얘기도 많아요, 솔직히. 하지만 단순히 거시적인 대외 지표나 거시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정치, 문화, 그리고 미중 갈등, 그리고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 연준의 말 한마디, 미국 나스닥, S&P 그 주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영향, 과거 지나간 1일이 하루 전날의 지표를 가지고 오늘 예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삼성전자로 택한 생각을 한다면 큰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영향을 분석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취지의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존중을 하고, 하지만 향후 3년입니다. 2020년부터 2020년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좀 빼놓고서라도 21년, 22년, 2023년 3년이죠. 3년 동안 그 삼성전자의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바로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익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삼성 반도체는 그냥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D램과 낸드 플랫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 파운드리,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죠. TSMC가 거의 부동의 1위고, 그리고 팹리스 업체라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 생산도 하는 그 인텔이 있죠. 그리고 퀄컴, 엔비디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세계 굴지 기업들이 있는데, 삼성이 지금까지 성장 동력으로 세계를 거의 제패하듯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올라섰는데, 지금까지 2000년, 2020년 전까지는 메모리 반도체로 삼성이 성장 동력을 얻었다면, 향후 우리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개미 주주들, 그리고 저희 달봉이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 구독자분들하고 앞으로 구독자가 되어 주실 분, 아니면 제 채널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삼성 주가가 3년 뒤에 큰 로켓 엔진을 달고 올라가는 상상은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장기 투자의 매력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해 놓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 그대로 최고의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 3년 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TSMC를 앞지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는 올라와야만 삼성전자가 주가에 날개를 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날개를 달 수 있는 게 아마 3년의 고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1위를 못해도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1위를 못해도 매년 물가 상승분도 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씩, 물론 재미는 없을 거예요. 조금씩 성장만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향을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향후 3년 안에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히지 않을까 봅니다. 그 윤곽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TSMC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나노, 5나노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 초미세 공정이죠. 나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나노가 10억분의 1입니다. 1나노가 10억분의 1인데 그 미세 공정을 초미세 반도체 공정이죠. 한마디로 초미세 공정인데 그 초미세 공정을 삼성하고 대만의 TSMC 밖에 지금 5나노 이하는 그 기술을 들고 있는 업체가 두 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이 대단한 게 그게 뭐냐면 나노 같은 경우에 10억분의 1이지만 그 광원을 통해서 세밀한 회로를 그려내는 것인데 굵기가 얇을수록 반도체 성능하고 전력 효율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3나노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굵기에 1나노가 10억분의 1이니까 머리카락 굵기에 3만분의 1에 해당하겠죠. 그럼 칩 면적도 5나노 제품에 비교해서 35%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 3나노 반도체가 향후 미래 먹거리죠.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AI 인공지능 그리고 5G, 자율주행차, 클라우딩 컴퓨터 미래의 먹거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년 안에 5나노와 3나노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향후 3년 안에 그 기술을 가지고 TSMC를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핵심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 핵심 포인트에서 누가 먼저 차고 나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물론 삼성전자가 차고 나가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만만치가 않은 게 뭐냐면 삼성이 애초에 3나노는 2018년도에 세계 최초로 공정 개발은 했어요. 대단한 거죠,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하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세계의 독보적인 1위로 달리고 있지만 나노 공정으로 해서 공정 기술 가지고서 파운드리 분야에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나노 공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나노 공정을 삼성전자가 18년도에 세계 최초로 개발은 했지만 TSMC도 만만치 않다는 게, TSMC도 그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5나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나노가 기술이 개발되고 공정 개발까지 다 한 상태에서 양산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시험 생산에 들어가고 2022년 2년 뒤죠. 내년 내후년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이 오다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 3년 안에 대만의 주가가 오르든지 대한민국, 한국이죠. 우리나라가 양산을 먼저 하기 시작하고 오다를 받고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엄청난 동력을 또 얻게 되겠죠. 그 비중은, 반도체 비중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삼성의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먹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3년 안에 거의 결판은 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역시도 지금 최근에 투자를 많이 했죠. 평택에는 5나노급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5나노급도 역시 TSMC가 근소화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도 업계에서는 TSMC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나노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에 지금 라인을 지금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있죠. 하반기부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나노급을 화성 같은 경우 화성에서 경기도 화성이죠. 화성에서 오나노 반도체 시험 생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하는 거고 오나노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도 오나노 EUV 전용 라인을 일단은 완성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일단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곧 내년하고 내후년에 오나노급도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 저쪽에 TSMC와 격돌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격돌이 예상이 되고 TSMC 역시도 지금 오나노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삼성보다 살짝 앞서 있어요. TSMC는 2분기부터 해가지고 오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어플 같은 경우에 애플에 벌써 하반기에 출시를 애플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출시할 아이폰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내년 오나노 격돌이 TSMC하고 불가피하고 더군다나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5나노, 3나노로 내려갈수록 반도체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3나노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 향후 인공지능하고 5G, 자율주행차, 클라우딩 컴퓨터 같은 경우에 탑재가 다 됩니다. 그러면 5나노도 지금 이렇게 격돌이 예상되고 3나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향후 2023년까지 삼성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위해서 최근에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석박사 1000명 채용하고 엄청난 투자를 지금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큰 틀에서 우리가 마냥 그냥 대외 변수가 어떻게 되고 나스닥이 오르니까 그 기업이 가치가 올라가겠지, 주가가 오르겠지, 그냥 일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정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돼가며 TSMC하고 어떻게 격돌을 하고 있고 그 내재적인 그 기업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 현실을 보고 앞으로 대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더라도 삼성이 향후 미래 가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 그냥 그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어떤 격돌이 있고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삼성 또 오르겠지. 그거는 뭐 지금 오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내년 내후년 이 내부적인 걸 모르고 왜 안 올라? 안 오르면 당연히 TSMC한테 반도체에 대해서 말 그대로 눌려있기 때문에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차고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삼성에 대해 응원을 하시고 나의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금 TSMC와 격돌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3나노급에 대해서 TSMC와 어떻게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대외 변수에 따라서 5나노, 3나노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업체 어떻게 계약을 하고 결탁을 하고 주문을 받고 그 대외적인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눈을 돌린다면 훨씬 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좀 더 재미있게 물론 주가를 안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 안 보고 당연히 여러분들 주주로서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또 좀 더 쉽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도 향후 1년, 2년, 3년 안에 어떤 식으로 미래의 먹거리인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 시스템 반도체죠. 그 분야에 대해서 삼성이 TSMC와 어떤 식으로 격돌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는지 하나씩
그 정보를 듣고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면 삼성전자가 결코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거나 횡보하고 있거나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조금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흔들릴 필요도 없이 그냥 쭉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는 묵묵히 엉덩이 무겁게 깔고 앉아 있으면 삼성은 오르겠지, 무조건 우상향하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상향 당연히 할 수 있는 초우량 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 3년 안에 어떤 식으로 하나씩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대외 변수가 안 좋아서 파운드리에 대해서 TSMC가 더 독보적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주가는 우상향이 아니라 횡보할 수도 있고 미미하게 남아밖에 못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먹거리로 인해서 다시 또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매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그 매몰 비용이 엄청납니다. 133조하고 100조 넘는 그런 돈을 투입을 했는데 삼성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크게 한 판을 붙기 때문에 치킨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는 많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응원을 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또 국민 기업이기 때문에 조그만 예민한 그런 뉴스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믿고 끝까지 한번 담아서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믿고 우리도 한번 응원해 봅시다. 삼성 그전에도 어려운 대외 변수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삼성을 위협할 수 있는 기업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파운드리 분야만큼은 삼성과 TSMC의 2파전이기 때문에 물론 설계 부분, 팹리스 부분 빼고 오다만 받는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큰 시장을 어느 정도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고 한번 삼성에 대해서 꾸준히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응원을 해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삼성을 또 판매를 독려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하는 이런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 돈 받고 삼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이런 거는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건전하게 저와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이 깔딱깔딱거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삼성은 지키는 투자는 확실히 합니다. 초격차. 그리고 메모리 분야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중국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대처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미중 분쟁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술이 중국 쪽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는 지킬 건 지키고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미래의 성장이 꼭 될 거라고 믿고 우리 모두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주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길게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다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